항의 3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자. 자, 풀어 오셨죠? 네, 할게요. 자, 1번. 그림 가는 최근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 어디에 이게 무슨 데이터죠? 이게 뭐랑 지금 일치하는 것 같죠, 막? 그렇지, 판의 경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열점은 어때요? 판의 경계랑 무관합니다. 네, 무관합니다. 열점의 특징, 열점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알겠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 지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뭐보다 묶어주면 좋습니다. 가해 지진은 천발 지진이 많다. 어떨까요? 맞아요. 천발 지진은 보통 어디서 생기는데? 미안합니다. 천발 지진은 뭐 지진이면 거의 다 생기는데 신발 지진이 보통 어디서 생기죠? 깊은 데까지 생기는 거? 그렇죠. 근데 그냥 수려면 경계면 안 되죠. 왜? 대대 수려면 경계에서는 잘 안 생기잖아요. 그죠? 해양판이 개입된 수려면 경계에서, 그러니까 대해라든가 해해라든가 이럴 때 화끈하게 긁어줘야 이제 섭입대가 생기죠. 수려면 경계. 그래서 신발 지진이 생기죠. 나의 열점에서는 안산함지 마그마? 야, 열점에 무슨 마그마죠? 열점은 현무암질. 그렇지. 자, 판의 경계를 파악하려면 묶어주고 나의 자료가 유용한가요? 아니요. 이렇게. 네. 1번. 벌써 빠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료인데요. 평균 이동 속력과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이 자료.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보시니까 저는 약간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표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표를 막 때려놓고 데이터를 막 주지 않아요. 주요하게 우리가 눈을 둬야 될 데이터는 뭘까요? 뭔가 숫자가 제일 큰 놈이라든가 제일 작은 놈으로 일단 여러분이 눈을 가는 게 그 정확도랑 속도를 많이 높여줄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체크는 안 하더라도 눈으로 일단은 좀 요런데 뭔가 체크가 되네? 이렇게 좀 보고서 시작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린 이미 개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그 판에서 해구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느냐와 어떤 관련이 있죠? 굉장히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면 1등이 제일 많고 2등도 볼까? 얘 2등인데 얘가 실제로 2등이기도 하죠. 비율이. 3등도 보시면은 3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종종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죠. 표와 그래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표는 그래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지구는 평평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주는 수축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들? 네. 혹시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지구는 둥그래요? 혹시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마세요.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속도 그리고 비율,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거로 나올 수도 있다.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 속력이 빨라요? 크기와 무관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좀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기억이 틀린 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저는 그러면 항상 한 번 더 찾아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치 리을.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얘잖아요. 근데 얘의 이동 속력이 지금 어때요? 빠르긴 해. 그치? 그럼 두 번째도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두 번째 사이즈는 뭐가 될까요?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냥 뭐 예를 들면 발레로 기억 같은 거 봤을 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안 되나? 리을. 두 번째로 작은 놈이 어디 있을까? 몰라요? 어쨌든 무슨 말하는지 알죠? 네, 너무 여기서는 약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작을수록 빠르다. 네, 여기서 굳이 뭐 해당 없죠. 해구의 비율이 그냥 차지한다.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비읍이 느릴 것이다. 비읍 어때요?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1.3, 미음은 18. 그럼 어떨까요? 느리겠죠. 둘이 비례하고 있으니까.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거 중요한 판의 세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그쵸. 해구에서 이렇게 볼록하니까 미끄러지는 힘. 그리고 또 뭐 있죠? 멘틀 대류 그 자체.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아직도 세 가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크냐라고 하는데 이 힘은 어디서 클까요? 해구가 있어야 땡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해구 비율 높은 데 찾아주세요니까 기억은 0.6, 디귿은 22. 그러니까 작다죠. 답은 2번. 괜찮죠? 네,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괜찮은 데이터니까 참고하셔라. 3번.
뭐 3번도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는 데이터긴 합니다. 뭐 판의 경계랑 화산군입니다. 판의 경계 우리가 크게 뭐뭐 배웠죠? 수렴이냐, 발산이냐, 보존이냐. 그럼 이 중에 대답해 주면 되겠죠. 판의 경계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형 경계일까요? 이 중에? 발산이죠. 왜냐면은 애들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듯한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판 경계 기억은 발산 경계다. 괜찮아요? 네. 이게 빠르신 분들은 개념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생겨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산군 비를 형성한 열점의 활동이 시작된 시점은 8천만 년 이전이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는데 100만 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80에 100은 0 몇 개? 0 2개. 만년 하면은 이 그림에서 80으로 체크된 곳이 뭐예요? 8천만 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색깔로 보이는 게 그나마 요점인데 이게 8천만 년 이전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전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들이고 화산군 C가 포함된 판은 그러니까 뭐 어떤 판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디로 가야 돼? 화산군 C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포함된 판은 어디까지 말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쪽에 있는 판. 그죠? 이 판이 현재야. 과거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고 현재.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현재 데이터는 만약에 화산섬이 여기 계속 있었더라면 쪼로로로 계속 이렇게 생겨서 밀려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는 사실은 요거. 근데 여러분의 눈을 헷갈리게 하는 건 뭐죠? 이거죠. 얘네들은 여기서 생긴 영살인 곳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생긴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어때요? 나이가 많은 애들이죠. 그 당시에는 판이 어떻게 움직였던 거죠? 뭐 이쪽 방향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옛날. 그래서 자료가 가공되어 나오더라도 옛날에는 요 1번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애들이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동쪽으로 이렇게 2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뭘 복습해야 될까요? 하와이. 네, 하와이 열점 파트에서 개념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잘 모르겠으면 그 영상 복습하셔라. 그래서 현재 동쪽으로 이동 정답. 답은 3번. 됐죠? 자, 이게 재밌는 데이터가 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풀어볼게요. 18학년도 6월 G2 13번 문제인데요. 진짜 개 쉽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이거 눈으로도 풀 수 있어. 한번 풀어보세요. 미안해요. 더 확대가 안 되네. 아, 바보야. 이걸 키우면 되는구나. 자, 변화 순서. 뭘까요? 그쵸, 다 나가겠죠. 땡, 짠, 짠. 뭐야, 개꿀이네. 해령의 일부가 섭입해서 소멸하나요? 요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요거는, 여기 해령 써있죠? 해령 있던 게 어떻게 돼요? 들어가더니, 잘 봐. 판의 경계니까, 무슨 형 경계, 무슨 형 경계겠죠? 수렴, 발산, 보존 있습니다. 자, 1번일 때는, 여기에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렇게 있는데 이 해령이라는 발산형 경계가 저 밑으로 들어가니까 A, B 무슨 경계가 됐어요? 보존형 경계로 바뀌었죠. 이게 좀 신기하죠. 이 대표적인 예시가 어디냐면 이게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여드릴까?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옆에 미국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동태평양 해령이 이렇게 있죠. 걔가 옛날에는 원래 훨씬 동쪽에 있었어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로딩되는 동안 지금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동태평양 해령이 원래 훨씬 더 태평양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근데 걔가 점점 이렇게 밀려오면서 그 북아메리카 대륙 밑으로 들어가면서 걔가 보존형 경계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는 뭐 그거는 사실 여러분은 몰라도 되고 지구물리학 시간에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옛날 기출이기도 하고 오지훈 선생님 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저 문제가. 그래서 겸사겸사 얘기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세계지도 보시면은 어디 갔어? 이 앞에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 해령 보이죠? 요거. 이게 동태평양 해령이잖아요. 얘가 원래는 옛날에 이쯤에 이렇게 해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령이었던 애들이 지금 북아메리카 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제 손가락.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뀐 거냐면 변환단층으로 바뀐 거예요. 보존형 경계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요 자료가 사실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해령 일부가 섭입해서
보존형 경계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AB는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보존형 경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2번.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훈이 형 책에도 있으니까 그냥 겸사겸사 한번 보시고. 어렵진 않죠? 넘어갑니다. 답은 2번. 아까 말한 거. 그림 가나는 섭입하는 판의 깊이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단면을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설마 이 축척 바꿔서 내는 케이스가 흔치 않겠지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계산하시고,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는 해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형 경계인 거죠? 수렴형 경계. 여기도 수렴형 경계. 자, 1번, 2번. 자, 왼쪽 그림에서 1번 아래로 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2번 아래로 1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아래로 2번이 들어가면서 1번 밑에 60kg, 100kg, 200kg를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거를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단면을 싹 잘라가지고 단면으로 하나 그려드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해구가 여기 있죠? 해구가 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린 여기 배 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60km 지점은 여기 60km, 100km는 100, 200은 200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1번 판 밑으로 2번 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느리면 미안하고 이게 빠르면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있어요? 훨씬 급하죠. 60, 100, 200, 400, 600이 60, 아까 60 여기였는데 60, 100, 200, 400 이게 엄청나게 급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등고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판의 경계가 급하게 떨어지나요? 나가 더 급하게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얕다. 숫자들이 실제로 얕죠. 그러니까 얕은 거고요. 나에서 판의 밀도는 동쪽이 크다라고 했는데 나에서 지금 여기가 동쪽 판이고 이쪽이 서쪽 판이잖아요. 똑같은 세팅이니까 뭐가 뭐로 들어가는 거죠? 동쪽 판이 서쪽 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단면으로 그리면. 근데 여기는 600까지 있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급하게 그려지는 건데요.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크다 정답. 괜찮죠? 기울기는 어디가 작다? 가가 더 작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네. 저번에 잠깐 언급한 적 있었는데요. 한 번만 또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서. 자, 이쪽에 있는 해구 기준 서쪽 판에 있는 판을 1번, 오른쪽에 있는 동쪽 판을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판의 이동 속도는 뭐가 더 빠를까요? 그치.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판의 이동 방향이 동일하게 서쪽으로 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빨라야 돼요? 2번이 1번을 따라잡아야지 수렴형 경계가 생기죠. 그럼 반대로 동쪽으로 가요 라고 하면 1번이 2번보다 빨라야 따라잡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모양은 밀도만 변수기 때문에 달리기 속도가 누가 빠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죠? 무조건 얘가 그림으로 볼 때 동쪽 판이 서쪽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건 얘가 빨라서 얘를 따라잡든 얘가 느려서 얘를 덮치든 똑같아요. 그건 밀도라 정해져 있는 변수니까. 근데 이제 방향은 뭘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이 미리 뇌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5번 열점 키워드는 뭐죠? 고정된. 혹시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왔다 갔다 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고정이야. 어머, 그럼 화산섬이 여기도만 생겨야 되는데 얘네가 왜 여기도 화산섬이 있지? 그치? 옛날에 여기서 생긴 놈이 이동 이렇게 된 거죠. 판대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인 거죠? 요쪽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동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것까지 잘 봐야 돼.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화산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 X 이거 뒤에서 나오죠. 반감기.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반감기의 특징은 뭐냐면 100만큼 들어있는 놈이 50만큼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T라고 하면 그게 어때요? 언제나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라늄 235가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똑같은 놈을 굉장히 고온 고압 상태의 실험실로 가져가서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고온 고압 상태니까 10억보다 짧게 붕괴하겠다, 그죠? 완전 헛소리입니다. 온도, 뭐 압력 그런 변수가 있어요 여기? 없다. 어떤 상황이어도 얘는 심지어 달에 가져가도 실험해서 똑같다. 무조건 우라늄이라는 친구는 10억이면 깨지고 반으로 뭐는 뭐 깨지고 지문 같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페이크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사설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페이크 거는 거 있는데
잘 봐요. 그럼 여기서 A, B, C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놈이 누굽니까? C가 제일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3번, 그리고 지금 4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 들어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프 아시죠? 방사성 동위원소 그래프에서 100이 점점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줄 텐데 제일 덜 준 게 누구예요? A. 그러니까 A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제일 덜 줄었으니까 Y축이 제일 80으로 크겠죠? 그러면은 X축인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로 만들어졌죠? 괜찮죠? 빠르지 않죠? 근데 잘 봐. 80에서 B까지 정확히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아, 절반이 줄었죠. 정확히 2분의 1 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반감기만큼. 여러분이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 100, 50, 25, 즉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숫자들이 절반 주는 걸 놓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숫자로 나오든 간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40에서 또 25까지 줄 때는 더 줄어야 반감기예요? 덜 줄어야 반감기예요? 그치? 원래는 20까지 가줘야 동일하게 반감기가 지나가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만큼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까지 갈 때 T만큼 갔으면 이때까지 갈 때는 B, C 사이에는 T보다 짧은 시간 걸렸다. 괜찮죠? 오케이. 저를 감상하고 있지 말고 뭔가 쓰세요. 네. 현재 열점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나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안. 고맙습니다. 열점은 여기 써놨는데 고정. 감사합니다. 네. 땡. 이창용 재수. 바로 재수. ABC 이루는 화성암 52% 이상인가요? 자, 기준치 뭐죠? 52, 63. SiO2 함량해서 여기는 뭐? 현, 안, 유, 반, 섬, 화를 만드는 여기는 염기성암, 여기 가운데니까 중성암, 여기는 산성암.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많아진 쪽으로 염산.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성분이죠? 열점은? 그쵸, 이쪽이죠. 그러니까 52% 이하입니다. 미만, 이하, 뭐 어쨌든 땡. 그러면 답은 뭐 나왔는데 AB 사이의 거리는 BC 사이 거리보다 멀냐? AB 사이 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요 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치? 문제가 뭔가 안 풀린다는 건 내가 안 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이 거리는 뭐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심플하게? 시간.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AB 사이는 T만큼 걸렸는데 BC 사이는 T보다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더 큰 거죠. AB 사이 거리가 더 먼다. 정답은 3번. 따라올만 합니까? 네, 좋아요. 자, 저는 사실 저 그림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나더라고. 닮아서. 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22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3점이고요. 사실 지금 이거 해설 들어가면 여러분이 5시에 집을 못 갑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니까 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풀어보시고 집에서 꼭 복습하십시오. 수능 문제니까. 그때 오답률이 거의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풀어보시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 북아메리카 서쪽 연안에 위치한 화산 용암대지입니다. 자, 북아메리카 서쪽 연안 하면은 지금 그림을 저렇게 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줘야 돼. 그죠? 여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고 태평양 보이고 북아메리카 있는 거. 데이터를 그냥 주지 않네요. 용암대지 잘 문제 안 나오는데 올해 2번이나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크는 좀 해주고 얘가 연령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화산섬이 있는 여기는 지금 몇 살인 거죠? 지금 막 화산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0살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이 방향으로 밀려난 거죠. 아까 방금 바로 풀고 온 5번 문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모르겠지만은 판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의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해양지역이 형성되냐? 눈이 여기로 가면 되죠. 판의 경계. 여기서 새로운 해양지역이 생성될까요? 그걸 대답하려면 이게 무슨 형 경계인지 알아야죠. 수렴인가요? 발산인가요? 보존인가요? 수렴이다. 어떻게 알죠? 아까 분명히 여기는 세란드레아스 단층 보존형 경계라면서. 왜 수렴이야? 그쵸? 여기입니다. 이게 화산섬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 게 섭입대에서 생기는 그 화산섬들이죠.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요 지점에 뾰족이들 보여요? 요 지점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선생님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부한 지식과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시험장에서 충돌하면 뭘 믿어야 될까요? 무조건 데이터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은 정말 너무나도 정제된 깔끔한 지식이에요. 정말 파편의 파편.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그걸 공부한 걸 아니까 시험 문제에서 교육과정 안에는 있지만 그것과는 살짝 다른 지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흔드는 거지. 너가 아는 거랑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뭘 믿을래? 뭐 믿어야 된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를 겁나 많이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 당해야지 당하고 이번엔 진짜 안 당해야지 당하고 한 3번 4번 당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부족해서 당하는 거니까 자료를 믿으셔라. 그래서 여기 수렴형 경계니까 대표적인 생성지역인가요? 아니요. 소멸지역이죠. 굿. 화산과 용암대지가 포함된 파는 남서쪽으로 이동하나요? 그죠? 아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화산과 용암대지가 포함된 파는 이거죠. 얘네가 아까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우방향으로. 방위를 읽어주면 남서쪽. 자, 화산에서 분출되는 마그마 평균 함량은 기억이 많냐라고 했는데 기억은 무슨 함질 마그마가 만들어질까요? 섭입되니까 안산함질에서 뭐 유문함질 사이? 뭐 어딘가? 보통 근데 안산함질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답지 봐줄래요? 안산함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은. 근데 이에 비해서 용암대지는 뭐죠? 이거 올해 계속 약간 수특에서 건들고 있는데 이거 현무암질입니다. 기억 뭐라 써있나요? 암산함질이고 니은은 현무암질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섭입대에서는 대표적인 섭입대가 그 칠레페루 해구 안데스 산맥 그쪽이잖아요. 바로 눈 아래로 돌리면 이 지점, 4번 지점. 여기서 안산함질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과정으로 이 과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섭입대, 특히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섭입해서 만들어진 섭입대에서 화산섬이 나라라락 생기는 곳은 무슨 함질이라 그냥 외워버려도 되냐면 그냥 안산함질이라 외워도 돼요. 이에 비해서 용암대지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용어인데 올해 계속 건들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정리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암대지는 현무암질입니다. 현무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철원, 한탄강 뭐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분출한 지점. 그래서 많다. 정답. 됐죠? 답은 4번. 맞나요? 아닌가? 네네. 질문? 쫙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얘 보상이 어떻게 보여줘요? 보통 얘는 애매하네요. 대륙이에요? 대륙이죠. 북아메리카 대륙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호상열도라 보기는 조금 약간 애매. 네. 용암대지가 네. 열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용암대지 정확하게 보여요. 용암대지가 정확하게 뭐냐? 잠깐만요. 혹시 수특 한 번만 빌려줄 수 있나요? 잠깐만. 여러분 수준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교통 정리를 좀. 뚜뚜루루루루. 잠시만요. 용암대지가 그냥 일단 지금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점성이 어때요? 낮고 유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막 흐르잖아요. 흐르면은 어떤 필드를 그냥 덮어요. 쫙. 마그마가 한번 쫙 덮어요. 걔가 식으면은 그 필드가 다 그냥 현무암질 대지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게 용암대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혹시? 오케이. 여기 항상 기준이, 감사합니다. 교과서라서 제가 나중에 좀 찾아서 정리를 그럼 좀 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얘도 열점으로 봐야죠. 왜냐면은 열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생각보다 열점이 우리 그 지구에 많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자료에도 1번 자료에서 바로 봤지만은 대표적이네. 야, 찾았다. 방금 걔네를 만드는 게 이런 열점들 아닐까? 이 녀석인 것 같은데? 방금 문제에서 나온 게? 그죠? 네, 열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 좋은데? 여러분, 선배들보다 여러분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이 살짝씩 들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네요.
7번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진입파 속도 편차.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온도가 낮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하얀 색깔이 온도가 낮은 거잖아요. 여기 어때요, 색깔이? 하얗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요. 여기 어때요, 색깔이? 진해요? 온도가 높아요. 천천히. 이거 쓰는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얼마 안 걸리죠? 써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전 아직도 쓰면서 풀어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 여기 온도가 높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플룸? 뜨거운 플룸. 여기 온도가 낮은 게 있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차가운 플룸. 이렇게 놓으면 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A는 차갑나요? A는 뜨거워요. 땡. 같은 깊이에서 멘트 물질의 평균 밀도는 A가 작나요? A가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는 낮겠죠? 그래서 정답. AB에서 판들의 연직 운동은 판을 이동시킨 주요 힘인가요? 아, 이것 좀 체크해 놓읍시다. 여러분 그냥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어느 상황에 보느냐. 국어, 수학 보고, 아 국어, 수학 조진 것 같은데 일단 밥 먹고 졸면서 영어 어떻게든 보고 한국사 때 또 하겠죠. 그리고 물리나 지구과학이다 물리든 뭐든 간에 보고 지구과학을 수능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죠. 지금 상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 15분 뒤면 집 가는데 30분 뒤면 집 가는데 내가 이거 풀어야 되나? 라는 상황에서 수능 봅니다. 아 진짜 구라 아니고 여러분 지금 바로 다다음 주에 있는 산모 봐봐요. 산모 볼 때 다음 주 볼 때 지금 시간쯤 되면은 그냥 풀기 싫어 집 가고 싶어요. 근데 수능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내가 놀랐던 게 내가 영어 모의고사 들으면서 와 수능인데 잠이 오네. 그리고 진짜 지구과학 저는 G2 물론 봤는데 와 물론 보고 G2 보는데 와 진짜 좀 있으면 집 가는데 이거 풀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어. 근데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역들이 탐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지쳐요 그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선지를 봤을 때 제껴낼 수 있느냐. A, B에서 나타나는 맨델 물질의 연중 운동 판에 이동시키는 힘이다 하면 맞거든요. 근데 주요를 못 보면 틀려요. 주요 힘은 아니거든. 2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지구과학을 못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이제 9월, 10월, 11월쯤 되면은 저보다 잘해요. 근데 풀잖아요? 저보다 못 풀어요. 왜냐면은 이게 흔들려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런 과목이다. 탐구는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려운 것만 딥다 푸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30분 딱 잡고 아니지 좀 더 타이트하게 한 25분 잡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실수가 안 나오느냐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 남은 시간 동안. 알겠죠? 집 가기 20여 분 전, 10여 분 전에 이거 풀고 있을 겁니다. 아씨. 네. 주요 힘 세 가지. 아까 오늘도 나왔죠. 뭐냐면 그 땡기는 힘. 사실 땡기는 힘이 거의 지금 학계에서는 베스트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구에서 미는 힘, 미끄러지는 힘. 그리고 멘틀 내류. 이거 세 가지가 이제 주요 힘이죠. 그러니까 이 주요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보고서 제껴줘야 돼.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시험이죠. 저기서 A는 뜨거운 플룸이니까 A가 주요 힘이 아니어서 틀린 거죠. A가 뜨거운 플룸이니까 그렇죠. A는 올라오기 때문에 엄밀하게 진짜 이걸 또 선지를 엄밀하게 들어가면 아까 요 잡아당기는 힘은 B로는 설명할 수 있긴 하죠. 네, 엄밀하게 진짜 들어가면. 근데 A는 올려버리는 힘이니까 사실은 굳이 말하면 3번쯤에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 힘은 아니다. 됐죠? 자, 8번. 8번 여러분이 자주 봤던 그래프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자, 여기 물 첨가 어딥니까? 여기죠. 자, 이거 온도 증가 어딥니까? 여기 하부 데피는 거 요거죠. 그죠? 그래서 AA 프라임으로 가정된 거 파란색은 SiO2 함량이 맞나요? 이건 무슨 마그마 만들어지죠? 안산암질. 아까 말했지만 요거는 뭐죠? 현무암질. 자, 여기서 강조할 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 여기서 녹는 거는 해양지각이 녹는 거다. 그죠? 해양지각이 녹는 거다. 땡! 뭐가 녹는 걸까요? 아니요. 멘틀이 녹는 거죠. 그쵸? 연약권이란. 정답. 그치? 고트. 인정합니다. 여기서 해양지각 녹는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해양지각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는 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얘가 물 공급을 해서 누가 녹는 거예요? 멘틀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서 많이 틀리는 거죠. 제가 내신 문제 냈으면 무조건 매년 똑같이 내는데 절대로 정답률이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SiO2 함량이 그러면 어디가 많을까요? AA 쪽은 안산암질이고 얘는 현무암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많겠죠?
나에서 물은 연약권을 높이는 역할, 낮추는 역할. 이 두 가지 마그마 혼합자에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잠깐 눈 감아. 잠깐 눈 감아요. 눈 감으세요. 자, 눈 뜨세요. 이거 다 보이나? 자, 다시 눈 감아. 어떡하지? 네, 여기 됐어요.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을 주고 이 진한 거 뭐게? 무슨 마그마게? 이거 확대한 거예요. 이거 현무암지 마. 여기까지는 쉽지. 이거 뭐게? 이게 안산합니까? 얘가 안산합니까? 이 달라붙어서 대륙지가 녹고 있는 얘가 인문함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안산함이에요. 요게 작년인가 재작년 수특이었나 수완이었나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네, 요게 기닐이 뚫어가지고 ABC인가. 네, 개념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 요게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9번.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ABC 뭐 잘 알고 계시는 곳들이죠. A는 방금 말씀드린 섭입대. 뭐가 만들어진다? 무슨 암질? 하부는 현무암질. 달라붙으면 안산암질이나 유문암질 뭐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는 뭐죠? 열점으로 봐야 되나? 애매하네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해령이죠. 아마 그럼 얘는 열점인 것 같은데. A의 마그마는 섭입하는, 내가 말했지 방금. 해양지각이 용돼서 생깁니까? 해양지각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신나. 해양지각은 뭐죠? 얘는 물 첨가예요. 용융은 누구예요? 이게 멘틀이에요. 알겠죠? 땡. 기억 같은 거 틀리면 안 됩니다. BC는 압력 감소인가요? 그렇죠. 지표 분출 마그마 함량은 가가 적나요? 가는 무슨 마그마? 지표 분출한 거는 안산암질. 나는요? 지표 분출 현무암질. 안산암질이 더 적지 않죠. 더 많죠. 굿! 빠르게. 자, 10번. 10번은 별표는 차마 못 주겠습니다. 체크. 네,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근 몇 년 동안 그 수특이랑 수완이랑 기출문제 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싶은데 그냥 육모전, 구모전, 수능 전에 접어놓고 한번 외우고 가세요. 설마 나오겠습니까?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예쁘게 쓸게요. 그래서 상부 멘트 람석이라고 여기 정확하게 써있더라고요. 여기가 상부 멘트 람석이고, 그 다음에 광물의 크기가 비교적 큰 화성암 얘를 반려암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맥 형태의 화성암 여기가 관입암층이에요. 관입암층 일단 적고 설명하겠습니다. 용암층 이게 뭐냐면 해저, 현무암질, 용암층 이게 사실은 제가 본 자료에서 풀네임이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금까지는 약간 마그마 성질이니까 퇴적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쓸게요. 어떤 게 쌓이는 거냐면 바다에 여러분 눈엔 안 보이겠지만은 막 그 되게 고운 입자들이 막 떠다니다가 먼 바다에서는 바다가 잔잔하니까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점토 성분의 퇴적물이나 먼 바다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화학적 퇴적암 같은 데서 배웠을 탄산염 광물이나 뭐 처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심해저 퇴적물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이런 심해저 퇴적물이 된다. 그 위에 뭐 요거는 제가 색깔도 맞춰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바닷물이죠. 해수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마무리를 해드리면 요 관입암층 여기는 기둥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유가 현무암, 그래서 빠른 냉각, 예를 들면 주상절리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빠른 냉각. 그리고 여기 광물의 크기가 좀 비교적 큰 거 여기는 반려암, 그래서 느린 냉각.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낼까 싶긴 한데 그냥 정리해놓고 접어놓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그나마 좀 선생님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좀 더 얘기가 좀 잘 통할 텐데, 심성암은 뭘 하죠? 관입을 하고, 화산암은 분출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면은 화산암이 뭘 해요? 분출한 다음에 분출한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분출이지만 여기는 관입이잖아요. 뚫어야지 나갈 거 아니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심성암은 관입은 했지만 분출을 못한 거고요. 화산암은 관입도 하고 분출도 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까 해주셔가지고 준영이가 너무 꼼꼼하게 공부했어. 진짜 대박이야. 암맥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어디 나오냐면 여기죠. 바로 페이지 넘겨서 11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벅벅 뚫려있는 얘네가 암맥이거든요. 이런 거는 심성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화산암이 되기 위해선 벅 뚫는 관입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화산암은 아래쪽에서 보면 암맥이 있고요. 위쪽에서 보면 사실은 분출한 화산암의 어떤 세립질이 나타나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써있는 이 암맥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 암맥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 심성암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뭘 봐야 된다? 내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 이 기둥 모양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자료를 믿어라. 아시겠죠? 이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뭐 정리 끝이고요. 간은 육지기원의 모래랑 자갈이냐? 땡. 이거는 뭐라 써있냐면요. 어떻게 알아? 써놓으세요 그냥. 수심이 얕은 연안이라고 답지에 써있었습니다. 그냥 왜 근데 수심이 얕아야 되지? 깊으면 안 되나? 몰라요.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어쨌든 바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나가 빠르다. 그죠? 빠른 냉각. 동그라미. 가난은 모두 52% 미만. 맞죠? 답지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다는 해령의 열곡에서 생성됐대요. 해령의 열곡에서 생성. 아무래도 이렇게 돼서 해양지각을 응애나 해양지각 영살 이게 해령의 키워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위에 쌓이고 뭐 이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여기 옆에 써 있어요. 네. 코멘트. 수심이 얕은 연안이라는 게그 모래 자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해진 대정도? 간은 답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간은 혹시 답지 한번 볼래요? 항상 여러분이 뭔가 맞추고 틀리고 애매하면 답지를 보시는 게 좋은데 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심이 얕은 연안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닌가요? 심해저 태정문에 써 있나요? 그럼 내가 본 자료는 뭐지? 그쵸, 제가 생각해도 이게 수심이 깊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심해저인데 심해저로 볼게요. 답지를 보세요 여러분. 답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해. 제가 본 자료랑 충돌하는 것 같네요. 심해저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육지기온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다 심해저라 써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니까. 됐죠? 네. 이 정도 정리해 놓고 그냥 접어놓고 육모전에 부모전에 한 번씩 보세요. 11번, 12번은 금방 끝납니다. SR 탐량 드드드드 있는데 여러분 가끔 제가 혹시나 조마조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이런 거 축척. 네, 가끔 이런 게 같은 자료인데 축척이 다르게 줄 수도 있거든. 진짜 치사하게 가면은. 근데 다행히 축척이 같으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되네. 그러면은 일단은 A는 세립질, 조립질? 세립질이고 조립질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2mm.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에서 1mm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미리수 2mm보다 크거나 하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근데 얘네들은 2mm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세립질이고 이렇게 덩어리 보리면 조립질. 그럼 얘는 뭘까요? C는? 얘도 잘 안 보이죠? 세립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깔. 이 애매하니까 흑백 컬러라서. 5263 기억나죠? 네, 그래서 얘는 70이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조립질이면서 산성이면 화강암. 여기는 49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세립질이야. 그럼 뭐예요? 현무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67이니까 어디죠? 이쪽에 있는데 세립질이니까 뭐예요? 유문암. 끝났죠?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A는 유문암 맞고요. B는 분출인가요? 얘는 관입 과정에서. 그리고 밀도는 어디가 제일 크나요? 이쪽. 염기성암 쪽이 밀도가 크죠. 왜냐하면 철질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C가 가장 크다. 정답. 답은 3번. 마지막 12번. 한탄강 주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암대지 많은 데가 한탄강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이겁니다. 이제 보이네요. 뭐가 발달해요? 주상절리. 이건 뭐죠? 뭐 반상절리 이런 게 볼 수 있겠죠. 네, 주상절리 맞습니다. 깊이는 어디가 깊나요? 당연히 얘가 더 깊습니다. 기억땡, 니은땡, 그 다음에 SIO 탐량은 나가줘야 됐습니다. 작년에 조금 재밌었던 문제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전 인원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틀렸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여러분이 뭐 다 틀리진 않겠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미국 와이오밍 주 아나?
미국 와이오밍주 아는 사람? 작년 수능 완성 3.6번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거 그냥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링크. 근데요,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소개하려고 가져온 건데, 저 오른쪽에 있는 미국 와이오밍주가 데빌스 밸리? 데빌스 콘? 데빌스 콘이라 그랬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영상 남겨드릴게요. 이게 예. 미국 그 자연 미국 국보 이론가 뭐 이렇다는데. 그래서 그냥 이건 상식으로 지구학 공부했는데 이 정도면은 알아주면 나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뭐예요?